메모리 카드는 삼켰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해 소속사 본부장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여론을 더욱더 들끓게 했죠. 이런 사법 방해를 볼 때마다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나는데 수사기관이나 법관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법관 출신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문유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사법 방해 행위로 여론의 공분이 더욱더 커졌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김호중은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호중 씨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이제 매니저로 하여금 이제 대신 자수를 하게 하고요. 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인멸을 하고, 뭐 수사 과정에서 내가 뭐 운전을 안 했다, 뭐 술은 안 마셨다, 뭐 술잔은 뭐 입에만 댔다, 뭐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더군다나 이게 다수의 사람이 지금 증거 인멸 조작에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국민적으로 사실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데요. 한국에서는 뭐 사법 방해죄가 이제 따로 있지는 않고요. 뭐 증거인멸, 뭐 위증, 무고, 범인 도피, 뭐 특가법상 보복 협박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는 이제 방어권 보장의 일환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뭐 놀랍게도 자신이 직접 증거인멸을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 교사를 했다는 점이 이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직접 이제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넘어서요. 가짜 범인을 이제 내세운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나 대신 허위로 자수하게 하는 등의 이런 행위가 이제 증거인멸 교사, 뭐 위증 교사, 범인 도피 교사로 처벌받는데요. 사법 방해 행위는 이제 대부분 들통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즉흥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어서 이게 되게 허술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여서 이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법정형이나 우리 양형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뭐 위증 같은 경우나 뭐 무고 같은 뭐 증거인멸 대부분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양형 기준도 이제 1월에서 6월에 불과하다는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거짓말이 좀 허용된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제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절대 좋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실제 이런 김호중 씨 사건 비슷한 사법 방해 행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실제 법정에서도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대신 이 자수를 하게 한 사람, 네. 그러니까 실제 운전한 이 피고인과 이 대신 자수한 사람이 같이 법정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 바꿔치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뭐 그냥 넘어가준다 이런 경우 거의 없고요. 대부분 기소를 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김호중 사건처럼요,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되게 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관여한 이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런 사건은 사실 매우 드물고요.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네, 변호사님은 판사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사실 뭐 형사, 민사 다양한 뭐 소송이 있지만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그 당시에 겪었던 그 뭐 사법 방해 행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 있으신가요? 네, 재판을 하다 보면 이제 부동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자체가 이제 단가가 높잖아요. 실제로 이제 사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네.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원고가 계약서 같은 거를 이제 위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고가 원고를 형사 고소를 합니다. 사무소 위조로. 그렇게 되면 이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이제 허위 증거를 제출해서 법관을 속여서 이제 이기는 이 승소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밝혀지면요, 소송 사기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아주 죄질이 중한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또 형사 사건에서는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서가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네, 이제 피해자가 그렇죠. 합의해줬다 이런 경우에
경우에 이제 피해자의 사서명을 위조해서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법관 차원에서는 뭐 신분증 내봐라, 뭐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를 내봐라 이렇게 하면 막상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사실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데요. 뭐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폭력 사건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맞았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막상 자기 남편이 이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서는 거 보면 이제 막 떨리고 무섭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나 안 맞았다. 법정에서 피해자로 이렇게 위증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마음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사법, 이 수사기관에 대한 이게 농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일반인들 사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검찰 측이 전략적으로 사법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검사는 이제 피고인을 무조건 기소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객관 의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피고인이면 이제 이 사람이 유죄 증거를 발견하면 유죄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무죄,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할 의무도 있어요. 근데 검사가 유죄의 증거만 제출하고 무죄로 볼 수도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변호사님은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법 방해 행위는 사실은 뭐 작게 보면 이제 수사기관과 이제 재판부의 뭐 기관의 인력의 낭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길게 이렇게 넓게 보면요, 이제 전 국민이 이 사법권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국민은 사실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범죄 피고인이 사법 방해로 이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면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법치주의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의 기본입니다. 네. 외국은 사실 사법 방해 행위를 굉장히 좀 무겁게 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사법부가 좀 개선해야 할 점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건 뭐 전반적으로 우리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양형 기준과도 좀 저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일단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형량이 조금 가벼운 것 같습니다. 이 양형 기준 상향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증거인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고, 뭐 위증 요 정도는 있지만 사법 방해죄 자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법 방해죄 도입에 대해서도 사실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헌법상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 있어요. 자기한테 이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해서 이제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서 사실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이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이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는 경우에 처벌해 달라. 요걸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고인이 법정에서 이제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이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이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피의자는 허위 진술을 해도 사실을 처벌받지 않잖아요. 자기 부재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참고인이 자기는 이제 범죄자도 아닌데 처벌받는다는 면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김호중 사건 같이 이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이제 측정을 하지 않고 도주를 하고 나서 자기가 음주를 하고 난 뒤에 도주를 하고 난 뒤에 술을 집에 가서 더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음주운전 사실 나는 안 했다. 뭐 나는 그때는 술을 안 마셨고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당시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돼야 음주운전의 유죄를 할 수 있는데 이 나중에 술을 먹고 난 이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순순히 단속에 응해서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이 도주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는 나는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거다 이렇게 네. 꼼수를 쓴 사람은 사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네. 그래서 더 화가 많이 난 맞아요. 거죠. 이런 국민들이. 불합리함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이번 검찰총장님이 법무부에 음주 사고 후에 이제 의도적 추가 음주 이런 경우에도 이제 형사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신설하자라는 입법 건의를 했는데도 저 충분히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형사 사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법 방해 행위는 엄단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사법 방해 행위 보다 엄중하게 처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